내란 특검 같은 경우 오늘 오전에 한덕수 전 총리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출석 이후에 압수수색하고 한 달여 넘게 좀 공을 들였어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게 많잖아요. 자기는 전혀 그 계엄 포고문에 대해서 몰랐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5단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다. 뭐 뒷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든가 뭐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CCTV를 보니까 같이 앉아서 포고문을 놓고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 그리고 지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사실은 그 총리로서 이걸 막지 못한 역사적 책임이 있어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럼 법률적 책임과는 별개의 것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런 정신이 없는 짓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총리가 그렇게 대통령과 맞섰다면 절대로 아마 계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국무위원들 중에서 뭐 이게 아니라 몇 명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역사의 죄인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가 그 검찰에 혹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법적 책임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말의 향연 같아요. 뭐 김건희 씨, 한덕수, 이상민, 뭐 돌이켜 보면 윤석열까지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 정서에 너무나 심각한 유해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빨리 저는 이 내란 이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자업자득이죠. 본인이 평생을 공직자로 살면서 공직자답게 처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본인은 이 내란 부분에 있어서 말렸다. 뭘 말렸습니까? 말리기는. 그리고 본인은 몰랐다. 결국에는 거짓말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본인이 그 거짓말을 하면 평생 지켜줄 줄 알았던 오해 같고 저는 사실상 이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거짓말에 대한 단죄를 받는 것이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내란에 적극 가담을 했느냐 하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부분부터 향후에 사후 포고령을 작성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가중이 된다면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저는 플러스 본인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시도 저는 이 자체도 저는 상당수 이게 또 따져보면 증거인멸의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권의 이 방패막으로 쓰려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들. 저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는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갔죠. 그리고 압수수색 받고 첫 조사였는데 특검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계엄 가담 안 했다고 판단했던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이제 혐의 적용을 다진 것처럼 이제 약간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밤 11시 10분에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랑 통화했고 11시 12분에 이제 추경호 알려진 바와 같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도 통화했고 뭐 그런 사실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된다라고 보는 그 법조계 관계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다음은 그러니까 수사의 흐름도로 보면 그 다음은 추경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비상계엄 의결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의결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추경호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아마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특검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위증한 것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CC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민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다 떠나고 나서 남아요. 둘이 남아서 한참 얘기합니다. 6분인가 7분인가 남아서 얘기하고 각자 다 이 계엄지 시설을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 모르겠어 라고 주장했던 거 다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그 3특검 관련된 그 민주당의 위원회가 있어요. 종합대응특위 이 차원에서 그 국회 위증 관련한 그러니까 그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위증죄에 대해서 싹 다 묻겠다라는 그 입장으로 개정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종합해 보면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한덕수 구속은 자동빵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진행이 안 돼요. 네. 넘버 2잖아요. 어찌 됐건 그렇죠. 넘버 2야. 이 사람이 실제로 기능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헌재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한덕수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근데 지금 CCTV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에 그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보였던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사인이거든요. 그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덕수가 과연 한덕수를 수사하지 않고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다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평생 공직한 40년 공직한 사람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여러 정부를 거쳐서 총리를 몇 번씩이나 한 사람인데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 않나. 자기가 저지른 죄가와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다 덮어질 거라고 어떻게 오만방지하게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결정할 때 느닷없이 김문수 끌어안으면서 한덕수를 해야 되고 한마음에 후보 교체를 감행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했던 바가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이게 실제로 실행돼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야 국민을 알아도 정말 씹던껌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40년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면요. 40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40년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라는 이 권력 집단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느냐 쉽게 말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가해지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같은 자가 40년을 공직 생활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생활했고 40년을 그렇게 생활해서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지 인재 발탁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손이 한번 봐줘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한국 총리실에 잠깐 출입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이제 계엄 터지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총리 비서실장하고 이 비서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전 당협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이제 다 수사대상 올랐는데 정무라인들하고 이제 원래 아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영어를 잘하잖아요. 뭐 본인 하버드 이제 대학원 나왔다고. 그래서 그 딱 들은 말이 룰 바이 로, 룰 오브 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어 보이는 거 주워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주한 뭐 미 대사가 처음에 계엄이 터진 이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수습까지도 어떤 시스템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굴러가는 나라냐 했을 때 한덕수는 그 시스템에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룰 바이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법의 취지를 따라서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아니 원래 이제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딱 들었을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그 터라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한덕수가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때부터가 사실 그거부터가 꼼수 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라서 뭐 자기가 이게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뭐는 해두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이한규는 왜 임명했습니까?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잊었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 그 저는 한덕수 총리 성격상 그때 제가 그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2달 전이죠.
이제 먼저 만난 미래인데 혹시 대선 출마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떠보려고. 네.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절대 안 한다 해놓고 가서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당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얼마나 비굴하냐면 5.18 그 자기가 이제 전북 사람이라고 5.18 그 묘지 왔었잖아요. 거기 앞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저도 호남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네.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하죠. 거기 이제 시민단체가 얼마나 막으니까 네. 저도 호남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진짜 가증스럽게 느꼈던 건 뭐냐면 호남 사람 어쩌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들은 호남 사람이면 열어주고 네. 영남 사람이면 닫나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를 이미 지역주의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네.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막는 이유는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렇죠. 호남 사람에서 그렇죠. 막은 게 그게 아니라.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면서요. 광주 사람입니다.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호남, 영남, 호남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약간 그렇죠. 신문 용어. 그렇죠. 약간 기득권 담론 이런 차원의 그거는 호남. 서울이 바라보는 지방의 그렇지. 시각이에요. 예, 그런데- 부산은 부산 사람이라 하지 예. 전 영남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영자질을 즐겨 이기면서 예. 코비드 19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근데 결국에는 감옥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큰 베팅 하셨으면 그게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네. 가야 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뭐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뭐 베팅을 안 했으면 살릴 수도 있어요. 베팅을 했잖아 이미. 그치. 네, 본인이 한번 그래, 판 먹겠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추태를 부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뭐 지금 추태 부리는 것처럼 그 한덕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뭐 이런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배 엘리트라고 불리었던 이 잘 나가던 검찰 출신 그리고 행정관료 출신들이 보여주는 아주 치졸하고 협회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대통령도 하고 총리를 몇 번씩 하고 40년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 5년간 이게 가능할까라는 답답함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여러 참모들 쭉 만나보면 차분차분 하나하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가겠다,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거여서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드디어 오늘 오전 9시 25분쯤에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었죠. 본인은 그 문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CC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CCTV가 나와서 이제는 빼박인데 말 그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100% 구속영장이 청구되고요. 이제 예. 한덕수가 출발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줄줄이 구속될 사람들이 박성재, 예견되고 최상목.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라인에 예.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이고 한덕수가 지금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은 국힘 쪽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했을 것이다. 이것이 내란 혐의로 정확하게 예.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힘과 노통했다는 이제 일단 흔적이 나왔으니 그 통화 내역을 입증하는 것. 구체적으로 왜 예. 지금 국힘 쪽에서는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당사로 가서 다 모이라고 했느냐.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 젊은 국회의원도 있고요. 제가 이제 실명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제 국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왜냐하면 자기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는 일단 국힘 쪽하고 내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한덕수가 지금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시켰던 것이 하나하나 들통이 나는데 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정도까지는 예. 구분이 되느냐, 내란의 공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의심을 하고 예.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한덕수를 영장 청구를 하고 나면 줄줄이 이제 수석들 그리고 장관들 쪽으로 이어질 거고 국힘 쪽의 수사는 속도를 훨씬 더 강하게 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그 정부 계셨던 분들은 네. 거짓말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뻔뻔하게 영상들이나 네. 이런 게 다 남아 있는데 본인은 주머니에 꽂혀 있는 것도 몰랐대잖아요.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뭐 국힘의원들하고도 통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국힘의원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떨고 있을 그리고 것이다. 떨고 있을 나 거다. 지금 어떻게 떨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에 법리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한두 명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서요. 이게 빠져나갈 그렇죠. 통한 구멍을, 사람이 많더라고요.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이 거짓이라도 끝까지 주장하면서 우기잖아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저놈 뭐 그냥 저렇게 하는데 우리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피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한 사람이 당한다. 맞습니다. 옳고 바른 맞습니다. 사람이 네. 이거 지금 상대가 완전히 허위, 위선, 거짓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할 때 맞서 싸우지 않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진실이 돼 있고 그것을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원래 진실됐던 사람을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지금 많이 저도 목격하기 경험했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이거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입니다. 누굴 이제 변호사 한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죠. 아무리 세상이 관심이 없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했듯이 이거 진실을 찾는다. 여기에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된다. 5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이 내용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주고받았는데 허위와 거짓에 대해서는 정말로 처절하게 싸울 각오로 우리가 덤벼야 한다.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사실이 나올 때 다시 추적하면서 몇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보수 측에 있는 중진들은 늘 그 생각하잖아요. 윤석열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돼지로 본다. 1년 국민들을. 뒤, 2년 뒤면 다 잊는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그들은 늘 시간만 지나면 보면은 그래서 중진들이 움직이는 데는 꼭 선거철 몇 달 남기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무릎 지금 꿇고 막 하잖아요. 네, 막 그때만 눈물 흘리면서 움직이면서 막,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어떤 짓을 해도 국민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이런 또 허위, 거짓에 대한 것들도 잘 밝혀서 그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픽스 내에 저장을 해놔서 국민이 네.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5명, 10명 봐도 괜찮습니까, 대표님? 아니 그런 방법 따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직접 나누고 허은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제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개혁신당에서 당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그냥 다 드러나면 남일처럼 보일 때는요. 네.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도 해주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면 지금 비슷하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가치는 늘 이익 앞에서 이기기보다는 질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권력, 자기 권한을 가지고 네. 싸우는 자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이상론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언론도 좀 제대로 해야 하고 네. 또 여기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해야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요즘 느낄 때마다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면 끝까지 발본색원 할 때까지 여러분의 관심의 끈을 놓지 맞아요. 말아라는 말씀을 그게 꼭 제일 좀 드리고 중요합니다. 싶습니다. 이게 묻히는 순간 이 국민의힘의 작태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돼지로 본다라든지 아니면 다 잊어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남기면서 자, 본인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면 이제 실제 증거를 다 내놓고 이제 할 건데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수긍을 하거나 인정을 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인정 안 하겠죠. 끝까지 인정 안 예, 한다. 아마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평생을 관료로 눈치 봐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네. 그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자기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특검은 오늘 한덕수가 거짓말하는 거를 그대로 기록에 남기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 이제 이런 것도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가장 확실한 범죄 혐의니까. 예. 그간에도 또 한덕수가 주도해서 그거를 만들려고 했다가 뭐 저기 폐기하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계엄의 합법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가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면은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오늘 구속이 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죠. 이제 봐야 되고. 오늘 한덕수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예. 본인도 지금 자기가 구속될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 또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기초해가지고 아 이제는 뭐 내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다 윤석열이가 시킨 거고 네. 나는 모르는 일이고 뭐 그냥 생명을 위협해서 너도 수거 명단에 예를 들면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올 길이 잘 없어 보여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다 인정하고 윤석열 시킨 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그래서 난 구속은 시키지 마라. 기소하더라도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도 딜을 할 인물입니까? 충분히 그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죠. 왜냐하면 예. 그간에 해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저 같으면 청구를 할 텐데 모르죠. 또 내부에서 별도의 어떤 얘기가 한번 다시 정리되고 해서 뭐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혐의 사실만 보더라도 내란의 공범이 맞다. 그건 공동정범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동정범까지는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러니까 주요 임무 내란 수괴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 이게 나눠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 건데 한덕수는 최소한 부하 수행자에는 뭐 당연히 해당되는 거고 예.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이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인정이 될 경우에 인정이 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징역은 각오해야 되겠죠. 최소 10년 이상입니까? 예. 자, 지금 그러면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는 거의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것이다라고 예, 이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명색이 총리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덕수는 제일 일찍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방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거고 종이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도 또 그 회의록 같은 거를 날조하라고 지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